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로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42회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치르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영상은 시험을 본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은 시험 본 분들이 이제 꿈을 이루셔서 앞길로 쭉쭉 나가시면 되고요. 43회를 대비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하고요. 총 50문제 중에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문제, 어려웠던 문제 5문제만 뽑아보면 전체 시험의 흐름과 유형, 특징들이 다 한눈에 잡히거든요. 제가 쉽고 재밌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일단 난이도일 텐데요. 전체 난이도는 중하가 되겠습니다. 전근대, 근현대 모두 중하. 지난번 시험보다는 조금 쉬웠다. 전통적인 시험보다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지난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보면은 전회차에 비해서 전근대사 출제 비율이 증가됐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전근대사가 60%, 근현대사가 40%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회차에 비해서 경제사회문화사 출제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사 60%, 경제사회문화 30%, 인물과 지역문제가 10%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근대사라는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3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대원군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여기는 근현대사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시대사를 보면요. 일단 선사시대 한 문제, 여러 나라의 성장 한 문제고요. 여기는 고대, 고려에서 각각 8문제, 7문제, 조선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일제에서 그 다음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단연 정치사입니다. 한국사는 정치사예요. 정치사에서 30문제가 나왔고 경제 4문제, 사회 3문제, 문화 7문제, 그리고 인물을 다룬 문제가 5문제, 지역이 1문제 이렇게 출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체감을 해봐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고른 첫 번째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화폐로 화폐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화폐는 고려시대에 주조된 철전이다. 철로 만든 돈이다. 중국의 것과 달리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일단 선달을 보시면은 이 중에 고려시대 화폐를 한번 골라보세요. 먼저 일단 여기 있는 성종 때 만들어진 건원중보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숙종 때 만들어진 여기는 해동통보 두 개죠. 여기 있는 상평통보 조선 후기 그리고 당백전 조선 후기 저 대원군 할 때 나오죠. 백동화는 고종 때니까 요 세 개는 상관이 없는데 이 3번이냐 4번이냐를 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그 화폐는 여기는 건원중보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상당히 중급 난이도로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볼게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조헌과 영규가 이끄는 의병들이 묻힌 700의총이다. 700명의 의병들이 묻혀있는 무덤총, 무덤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들은 금산으로 진격한 왜군과 혈전을 벌이다가 순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왜군과 싸웠던 전쟁 어떻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임진왜란이겠구나라고 유추하는 건데 이 문제도 이제 그 중급 난이도로서는 만만치 않았던 게 조헌, 영규, 700의총 이게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선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장용영이 조직됐다 그러는데 조선 후기 정조대왕이 되겠고요. 2군 6위는 고려시대 중앙군 수도 서울을 지키는 부대가 되겠고 훈련도감이 바로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진 부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군국기무처라는 것은 1차 갑오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기구가 되고 도평의사사가 폐지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도평의사사가 폐지된 것은
조선 초에 태종 이방원의 그 형님이었던 정종 때 도평의사사가 폐지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으로 역사를 읽다 나오는데, 자, 김준군이라는 사람, 자, 요게 포인트죠. 객주입니다. 자, 객주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후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선시대 후기에서 장소는 그렇죠. 포구, 항구에서 판매, 알선, 물품 보관, 운반 및 뭐 돈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뭐 맡아주기도 하는 금융업에 숙박업까지. 그러니까 뭐 포구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뭐 생산한 그런 작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주는 일종의 컨설턴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객주 혹은 여각 이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주인이 담뱃대를 물고 갓을 쓴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기는 조선 후기예요. 자,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두었다 그러는데, 흑창이라는 건 고려의 태조 왕건이 만든 고구려의 진대법의 고려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을 게 없는 봄철에 곡식을 나눠주고 가을철에 이제 되갚는 빈민구제 제도고, 요게 좀 서양 면직물이 왜 있어 조선 후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직후에도 일본인들이 영국산 면제품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팔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지고 들어올까? 포구로 가지고 들어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간행이정, 그러니까 상행이 제한 범위가 있어서 밖으로 못 나가서 그냥 개항장 포구 근처가 사람들이 보글보글하고, 여기는 객주 여각, 운반책 보부상이 이익을 보았다라는 거 우리 강화도 조약 직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럼 강화도 조약 직후도 조선 후기지 뭐 그때가 언제겠어,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조선 후기에 왜 서양 면직물이 있어? 넌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화도 조약 직후도 조선 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선생님 조선 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897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1897년부터는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왕이 아닌 황제로서, 그러니까 고종이 광무 황제로 등극하는 시기가 1897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가 이제 조선 후기로 봐주면 되고요. 대한제국부터 나라 망하는 시기까지를 보통 한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병란도는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이고요. 시장 감독을 위해서 동시전을 설치했던 신라시대,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이건 조선시대 세조라고 우리는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협정이 체결된 시기를. 자,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불량선인의 단속 방법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봉천성 간의 협정. 자, 여기서 보면 조선총독부란 말이 나오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다.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불량이 뭐예요? 불량한 선인이, 이게 딱 보니까 조선인의 줄임말 같아. 불량한 조선인의 단속 방법에 관한 일본 조선총독부와 봉천성, 여기는 중국 청나라 간의 협정이라니에요. 협정. 냄새가 확 풍기지 않습니까? 조선인을 때려잡으려고 일본과 중국이 손잡았던 거. 이거 미스까지 오죠. 딱 느낌 미스까지 오는데, 미스까지 한번 써볼게요. 미스 읽어볼게요. 중국관원은 각 현의 명령에서 거류하는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위반하는 자는 체포해서 일본에 넘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국관원이 조선인을 체포해서 어디에? 일본 조선총독부에 넘긴다는 거죠. 이거 1925년에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 미야마스와 중국 장군이었던 장쩌링 간에 맺어진 미스야 협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보면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뭐 불량선인 단속법 이렇게 당황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25년 꼭 기억하라 그랬죠? 답은 바로 나옵니다. 1925년이니까 여기 21년과 31년 사이, 여기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가가 뭡니까? 지금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그 유명한 대사를 하죠. 국민 여러분, 실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유행어가 돼가지고 약속 시간에 조금만 늦어서 기다리던 사람이 이렇게 확 짜증내고 막 그러면 미안해, 실은 평양에 다녀오느라고 그냥 이 한마디면 용서됐던 시대. 정말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줄 알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1972년이었습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항상 당장이라도 통일이 될 줄 알았던 시대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 지나고 이제는 정말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보면요, 부마민주항쟁이라고 나옵니다.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979년이었고요. 이 부마민주항쟁에 충격을 받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제 그 김재규가 10월 26일 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시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나 사이 1972년과 1979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건 1972년 10월 유신이잖아요. 10월 유신이고 이제 이게 11월에 통과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료에 나온 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잖아. 이건 이제 7월이고 이게 10월이니까 8, 9, 10 여기 들어가겠네. 여기. 야, 쏙 여기 들어가겠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실명제는 다들 알겠지만 YS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니까 나 이후, 박정희 이후가 되겠고요. 남북정상회담은 DJ 김대중 대통령 때니까 한참 뒤고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말하죠. 광복 20주년 1965년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대통령 때죠. 연도로 해도 되고 노태우 대통령 때니까 박정희 한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5개를 봤는데 이제 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의 어떤 그 유형 흐름을 좀 아시겠죠? 제가 뽑은 게 가장 난이도도 있고 귀감이 될 만한 문제거든요. 나머지 문제는 조금만 공부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막 혼자 공부하고 그러면 되게 답답하고 뭐 정신없을 수 있지만 여기는 또 한국사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제 손을 잡는다면 누구나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태권과 함께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